자, 그러면 이제 추진 방향을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도 정책 방향하고 거의 방향을 같이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NCS 훈련 편성 표준화 및 유연화, 그리고 통합심사 간소화 효율화, 그리고 부정부실 훈련 방지 체계 고도화, 사전에 부정부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심사 신청 편의성 제고, 훈련 품질 및 성과 관리 강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5개 테마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그 기조와 동일합니다. 국기 직종에 대해서 편성 가이드를 저희가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지금도 들어가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국기 직종 편성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112개 직종에 대한 모든 편성 가이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NCS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국기 직종에 대해서는 NCS 비적용이라고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룰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편성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NCS가 개발되지 않거나 비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국기 직종이 NCS 편성이 의무가 몇 프로로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죠, 70%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을 면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 직종 정의도 저희가 계속해서 정책연구진하고 조금 맞지 않는 직종 정의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바뀌고 새로운 직종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번에 달라진 점입니다. NCS를 적용하실 때 실업자는 해당이 안 되십니다. 재직자만 해당이 되십니다. 재직자 훈련에서 지금 편성의 기본 단위가 뭘로 되어 있죠? 네, 능력 단위 요소입니다. 요소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실업자는 과정이 길어요. 최소 40시간 이상이 돼야 되고 국기는 350시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실업자는 우선 대상 기업이 8시간, 일반 기업들은 지금 16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능력 단위가 보통 40시간으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걸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단위 안에 요소로 편성하실 수 있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그렇게 유연화가 되어 있고 40% 이상만 편성하시면 나머지 60%는 자율적으로 편성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참고하셔서 편성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치다 보니까 기업마다 수행 준거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장마다 절차가 다르거나 공정이 달라서 꼭 그 수행 준거를 필요치 않은 재직자 훈련이 있다라는 의견이 수렴이 돼서 수행 준거 부분을 재직자 훈련에 한해서만 수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개편을 했고 실제 수정하실 수 있도록 권한도 드렸습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심사 때 수정을 하시면 그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행 준거는 평가와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장비하고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훈련기관들이, 부실한 훈련기관들이 요 수행 준거를 필수 수행 준거인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뺏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 때 저희가 적정성을 봐서 무리가 없으면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실제 수요자가 요구를 하셔서 수행 준거를 수정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는 크게 수정할 이유가 없다. 그러시면 손을 안 대시는 게 유리하신 거예요. 괜히 수정하셨다가 그 부분 때문에 부적합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디폴트 값은 아니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정을 원하실 때 예로 바꾸셔서 수행 준거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서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장 의견을 거치다 보니까 NCS가 중요합니다. 정책적으로 중요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드리고 저희가 NCS를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데, 다만 유효기간 연장 심사가 이때까지는 NCS 적용 과정만 들어오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죠? 근데 간호조무나 요양이나 이런 쪽은 개발이 돼 있지만 실제 NCS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아예 개발이 안 돼 있는 직종들도 있으셨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번에 다 풀겠다는 겁니다.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BNCS 과정도 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장비 조건부 부분에서도 NCS 과정만 적용했던 부분을 BNCS 적용 과정인 간호조무나 요양이나 이런 과정들도 장비 조건부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유연성을 뒀습니다. 단 여러분들 중에 지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역으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장비나 시설을 미리 다 보유하고 있는 기관하고 아직 구비가 안 된 기관하고 똑같이 평가를 하면 형평성이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달리 둬야 되겠죠, 그죠?
기존에 준비한 기관들이 불이익이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심사평가 쪽에서 저희가 시설이나 장비 부분을 매우 우수, 우수 보통이라는 지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시설이나 장비를 매우 잘 갖추고 계시는 부분은 매우 우수 점수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 보유를 하지 않았던, 시설은 예외고요. 장비만 보유를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보통을 드릴 거예요. 보통을. 그러니까 편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작동되냐면 인력 수요에서 선정해서 작동이 됩니다. 과정 적정성은 통과시키지만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편차를 두겠다는 겁니다. 심사 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가능한 시설과 장비는 보유하신 상태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수기관에 대한 부분을 인센티브도 많이 강화하고 있고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증평가에서 3년 인증을 받으시면 과정심사에 대한 유효기간도 3년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뭐가 생겼죠? 그렇죠. 5년 인증기간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훈련기관들이, 우수기관들은 안정적으로 가정이나 직종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다시 재심사가 들어오실 필요 없도록 유효기간을 연장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실업자 인력수요 적정성에서 우수기관들은 혜택을 드려요. 선정해서. 그런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다. 근데 뭐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린다 하더라도 실제 우수훈련기관들은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취업률이나 고용유지율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기관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높게 지금 순위에 배정이 되신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통합심사 신청 한도수라는 게 있죠. 그죠? 신청 한도수에도 신규 기관들은 연간 몇 과정을 저희가 넣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죠? 그렇죠. 10과정입니다. 근데 일반 실적 보유기관들은 작년도에 운영하신 실적의 1.5배를 더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예컨대 10과정을 운영하셨다. 그럼 15과정을 신청 가능하세요. 그죠? 근데 우수기관들은 10과정을 운영하셨다. 그럼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한도수가 몇 과정? 20과정으로 2배수를 해드립니다. 그런 편차를 둬서 우수기관들이 많은 과정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과정들이 시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현장을 돌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실적 보유기관인데 5과정밖에 작년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몇 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몇 과정이죠? 그렇죠. 10과정. 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죠? 그죠? 10과정 신청 가능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1.5 하면 7.5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신규 기관들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10과정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최소 미니멈은 정해서 저희가 부여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훈련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훈련 그 방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훈련기관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넣으실 때 부적격한 시설하고 적격한 시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부적합을 하게 되면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부적합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구제를 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적합하던 가정 시설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작은 시설로 운영을 하신 거죠. 100% 그 지도감독에서 걸리셔서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 심사 때 부적정한 시설 규격은 아예 조건부를 내려가지고 그걸 삭제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시스템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간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한 적용도 저희가 강화를 할 예정이에요. 뭐 행정처분 지금 심판이나 소송 진행 중이니까 우리는 뭐 괜찮겠지. 아닙니다. 행정처분 받은 가정이나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승소한 처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외로 해드리지, 진행 중인 거는 다 행정처분으로 간주해서 그 과정을 뺍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행정처분 받은 가정에 A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가정이 동일한 기관에서 들어오게 되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성 여부를 다 판단해서 행정처분 받은 가정들은 심사 때 적용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력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력 수요할 때 그 시점으로 한 번 더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를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부에서 취합된 데이터를 받아서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통합심사가 처음 시작됐던 저희 심평원에서 맡았던 2015년도에는 전산이 아직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고도화를 했습니다. 고도화를 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행정적인 그 입력착오로 인해서 부적합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막아놨어요.
아예 입력이 안 되시면 못 넘어가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팝업창이 뜨고 그리고 도움말 기능도 있고 팝업창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심사할 때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용은 참 좋은데 행정적인 입력 착오로 인해서 예컨대 뭐 시설 면적을 잘못 입력하셨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100% 부적합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가장 안타까운 점들이에요.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런 행정적인 오기입은 이의심사에서도 절대 적합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의신청 넣으신다 하더라도 적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라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는 도움말 기능을 더 강화했어요.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고정형 도움말이고 입력하는 날에 파란색 글씨로 또 되어 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걸 읽어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그 도움말이 사라질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특히 여기 오신 기관장님들 많이 바쁘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저희가 모셔보면 내용을 잘 모르세요. 중요한 건 바뀐 내용들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옛날 기준으로 막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게 그렇게 바뀌었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지막에 신청 확인란에 누구 이름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표자명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님들도 관심 있게 좀 크로스 체크 하셔가지고 나중에 오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질의하시거나 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책자가 많이 두꺼워지셨죠?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지방에서도 책자가 굉장히 바이블만큼 두껍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던데, 실상 보면 절차나 내용이 복잡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더 간소화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부적합 사례를 직종별로 좀 잘 담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 출력을 안 하시고 보실 수 있도록 한 권에 다 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임 파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붙임 파일에 보면 직종별 부적합 사례가 다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 법적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 간호조무사나 요양이나 이런 쪽, 경비 이런 쪽은 그 직종별 부적합 사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보셔가지고 심사 신청 때 활용하시면 돼요. 저희가 어렵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바쁜 와중에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지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조금 두꺼워진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 교강사 그 배점 부분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죠? 실제 체급 영역 5년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는 하지만 15년 부분은 완화해서 폐지를 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보수교육은 각각 5점씩 해서 최대 10점으로 확대를 하반기에는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4차 산업이 지금 많이 대두되면서 그 대학에 강단에 서시는 강사분들이 있으세요. 학위를 받으신 강사분들이 직업훈련 시장으로 많이 이렇게 강의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경력이 좀 짧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논문 게재 실적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으신데, 저희가 지금 석박사에 대한 학위는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점에서 이미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 다만 SCI나 이런 논문에 등재가 된 부분들도 검토를 해드릴 거냐라는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훈련협회하고 실제 훈련 기관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해봤더니 아직 훈련에서는 SCI 등재 논문까지는 조금 이른 거 아니냐,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좀 더 현장 의견과 검토를 해본 다음에 적용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성과 훈련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관리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 중에 인력 수요 적정성 심사는 이번 하반기부터는 폐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폐지가 되면 성과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과정이 1년 동안 그냥 성과가 저조하더라도 운영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이해하시죠? 과정 적정성만 되면 진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종별로 최하위 10% 성과를 가지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걸러낼 생각이에요. 호주 시스템과 동일한 부분인데 하위 10%나 20%를 걸러내서 실제 훈련이 양질을 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역 직종별로 인력 수요는 폐지하지만 성과 관리 부분은 계속해서 적용을 하겠다. 과정 심사에서도 그 부분이고,
또 제가 이제 이따가 공통적인 질문을 좀 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기관 인증 평가는 기관 단위의 역량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률이라든지 모든 통계치가 기관 단위로 다 통합해서 통계를 냅니다. 그죠? 근데 과정 심사는 통계를 어떻게 냅니까? 그렇죠. 직종별로 냅니다, 여러분. 그게 차이점입니다. 직종별로 경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직종만 이렇게 좀 다르게 해달라, 이게 안 됩니다. 직종 간에 이제 경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르다라는 점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저희가 유효기간 연장 심사나 실질적인 모집률에 대해서 이제 강화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앞으로 유효기간 연장 심사도 기존에는 개설만 하면 진입이 가능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모집률도 봐서 어느 정도 정원을 충족하신 과정에 한해서만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BNCS 과정도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바꿨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달라진 점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효기간 연장 심사 조건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가지고 실제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해당하는 기간의 회차 수만 조회하시면 어떻게 신청 가능한 유효기간 연장 심사 과정이 쫙 뜨세요. 이해하셨죠? 이미 저희가 다 걸러놨어요, 조건을. 그래서 신청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갈지 유효기간 연장으로 들어갈지를 잘 판단하셔서 넣으시되, 내용이 바뀐 것은 반드시 신규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용이 변경이 없는 거에 한해서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모집률은 저희가 이번에 좀 안내를 하고 하반기부터 반영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적용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때까지 이익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안내를 하고 하반기부터 이제 바꿀 예정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신청 한도수라는 거는 1년간 주어지는 한도수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지금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신청 가조수가 우리는 10가정이 있습니다, 1년간. 근데 상반기 때 검토를 해봤을 때 5가정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2가정이 부적합되셨어요. 3가정만 적합받으셨어요. 그러면 현재 제도는 하반기 때 몇 가정을 더 신청하실 수 있나요? 그렇죠. 7가정입니다. 7가정. 이해하셨죠? 부적합받은 것까지 저희가 카운터를 해드려서 7가정 신청 가능하신데, 사실 이게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기관들이 유예하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저희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신청 한도수의 개념도 면밀하게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합된 것들을 다 차감하고, 실제 5개를 상반기에 넣으셨으면 하반기에는 5개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신중하게 가정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수기관들 쪽에서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신청 한도수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보험들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인력 수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도 안 하실 과정이 앞으로는 모집률이나 개설률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영세기관들은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실 수가 있으세요. 선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꼭 개설할 과정, 운영이 예측되는 과정에 대해서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따 현장 질의할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통적인 질의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별 기관마다 저희가 컨설팅을 다 해드리니까 개별 기관 질의는 현장 전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